안녕하세요. 조언이라는 단어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give advice, take advice, follow advice. 이게 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뉘앙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advice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드바이스는 그냥 조언이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어떨 땐 advices라고 하면 안 되는 건지, suggestion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으셨죠? 괜찮아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advice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법 규칙부터 짚고 넘어가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네, advice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나의 의견이나 제안을 건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해요. 별프로 5개. 애드바이스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규칙인데요. 바로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advices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조언 한마디 해줄게.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바로 이 표현이 그 해답입니다. 수많은 조언이라는 전체 덩어리에서 딱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고 싶을 때 a piece of advice라고 하는 거죠. 조언 한 조각 이런 느낌으로요. 이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Let me give you a piece of advice. Always check your work twice. 어떤가요? 셀 수 없는 advice라는 개념에서 딱 한 조각을 꺼내서 건네주는 느낌. 살아나죠? 정말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advice의 기본 개념은 알았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give advice. 말 그대로 조언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죠. 내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내어주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쓸 법한 문장이죠? 천천히 들어보세요. My mother always gives me good advice. 여기서도 good advices가 아니라 good advice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조언을 받는 쪽은 어떨까요? Take advice는요, 조언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take라는 단어에 바로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그냥 귀로 듣는 hear가 아니라 조언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You should take your parents' advice seriously. 부모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시죠? 자, 조언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조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follow advice가 있습니다. 이건 조언을 믿고 그 내용 그대로,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시를 따르듯이 거의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조언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죠. 들어보세요. He always follows his doctor's advice. 의사가 하라는 그대로 마치 처방전을 따르듯이 충실하게 행동한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런데 이건 약간 달라요. Act on advice는 받은 조언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조언이 행동의 시작점, 즉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을 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그 조언이 행동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조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적인 행동을 한 거죠.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y acted on their lawyer's advice and settled the case quickly.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Follow advice는 마치 요리책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act on advice는 그 레시피에 있는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나만의 요리를 창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물론 살다 보면 모든 조언을 다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 조언을 일부러 무시하는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표현 take no notice of advice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강하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고집스럽게 또는 부주의하게 어쨌든 의도적으로 조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이 문장에서 그 뉘앙스가 아주 잘 드러나죠? 어른들의 조언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태도 한번 들어보세요. Many young people take no notice of advice from their elders. 이건 그냥 조언을 따르지 않는 걸 넘어서 아예 귀를 딱 닫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주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애드바이스를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다른 단어들과 나란히 놓고 그 미묘한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보세요. 서제션은 이 식당 가보는 거 어때? 처럼 그냥 가벼운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고요. 레코멘데이션은 의사가 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듯이 전문가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닝은 그 길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같은 경고의 의미죠. 하지만 어드바이스는 이 모든 것과 달라요. 친구가 내 경험상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의견이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유용한 표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써보는 것이야말로 영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